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제 벌써 이 중간고사 하고 있겠죠, 아이들이. 애들 보면 시험 치느라고 정신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끝난 것 같은데 또 치고 있고, 또 치고 있고, 그러죠. 사실은 굉장한 압박감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내가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내가 공부했던 어떤 결과물을 받아본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매번 평가받는 게 결코, 그죠? 굉장히 쪼인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매번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안심해도 되는 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정말로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열심인 정도가 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적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적의 국영수탐이 어떤 성적 분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열심히 하는 아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구분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모든 입학사정관들에게 평가가 되느냐, 아마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입학사정관들도 워낙 많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열어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 아이 상담한 거를 보니까 매우 이게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상담하는데 물론 굉장히는 아니지만 아이가 상당히 그래도 똘똘하구나,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이 아이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에.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뭘까? 도대체 뭐지? 근데 왜 모의고사는 성적이 이것뿐이 안 나왔을까? 왜 그러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 아이가 책을 읽었어도 문학작품을 많이 읽었다든지 아니면 책을 매우 쉬운 책으로만 읽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국어 성적이 학교 성적은 1등급 대이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낮죠. 아마 뭐 3등급 뭐 이런 거죠. 국어가. 근데 이 국어가 그렇다고 하면 탐구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근데 국어 성적은 3등급인데 탐구는 2등급이고 수학은 1등급이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아이인 거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결과물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 것은 아마도 책을 읽었어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쉬운 책만 읽었다든지 아니면 근데 책은 한 달에 한 권 정도를 읽었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태로 유지됐는지 제가 다음에 통화를 하게 되면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어쨌든 난해한 책을 읽어야 이 아이가 역량이 증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쉽고 쉬운 책들, 예를 들면 이제 문학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나 한 달에 뭐 두세 권도 읽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은 묻게 되잖아요. 책은 많이 읽었어?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종류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문학책만 읽었다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3등급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문학이나 이런 책까지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 그거는 이제 책을 그 정도로 읽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문학과 비문학을 다 같이 읽었을 경우에
모의고사는 당연히 2등급, 1등급을 찍어야 되거든요. 2등급도 뭐 극초반 때이거나 아니면 1등급을 찍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근데 아이가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매우 똘똘했어요. 똘똘하면 그 정도 아이라면 모의고사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1등급 정도를 찍어야 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게 어디 거였는지, 비디오상 노컷 V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노컷 뉴스였는지, 그러니까 노컷 뉴스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노컷 V라고 하는 거에서 이윤의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기자들과 뭐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과장들이면 행시죠. 행시면 왜 5급부터 출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행시 합격한 사람들인 거죠. 5급이면. 과장들에게 초등학교 4학년 시험 문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를 가지고 풀게 했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풀게 했으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다 맞았어야 되는데 다 맞았다? 근데 그쪽도 평범한 엄마 아빠의 였던 모양이죠. 평범한 엄마 아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0문제 중에 제일 적게 틀린 사람이 서너 개 틀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6개 문제만 맞춘 거죠. 아니, 행시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나이대도 필요하겠죠. 나이대가 이제 젊었느냐 또는 나이 먹었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과장급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시험 문제를 풀게 했고 수학 문제를 풀게 했고, 그 수학 문제에 답을 맞춘 사람은 16문제가 제일 많았다. 7문제가 제일 많았고 나머지는 더 적었다. 근데 교육부 장관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풀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윤의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 수학 문제를 보고 보니까 국어 문제였고,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를 이해 못하는데 문제를 풀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결국은 수학 문제도 국어 문제였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낼 이유가 왜 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왜 어른들도 아이들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문제를 딱 보다 보면 가슴이 뻑 막힐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지 이거? 나 뭐 풀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요즘 문제가 그럴 겁니다. 그런 만큼 문제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부에 있는 과장들도 그러면 좀 교육 문제를 조금 달리 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대평가제니 상대평가제니 이런 거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영수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과락이라고 하는 걸 좀 그러니까 1등급에서 9등급을 냅두고 제일 낮을 때부터 9등급과 1등급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1등급? 예를 들어 3등급 정도만 통과하면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학년이면 너무 좀 빡셀지 모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는 1에서 9등급을 해놓고 9등급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한 3.5등급이나 4등급 이내만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5등급이 딱 가운데니까 5등급 이상만 그 다음 학년을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도 말은 되더라고요. 그래 놓고 대학에 갈 때는
이 통과한 학생들이 지금처럼 수학능력 시험 같은 그런 걸 치르게 해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대신 이제 하기야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가 본 견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좋은데 굳이 또 그런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만, 어찌됐건 아이들의 어떤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말 답도 없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할 얘기를 오늘 할 얘기를 까먹고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진로 문제나 진학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은 주로 이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니까 정보가 매우 단순하게 하는 것 가능한 것도 있겠죠. 뭐 A 대학의 학생부 교과는 뭐 모집을 안 하고 학생부 종합은 몇 명을 모집하고 뭐 논술로 몇 명을 모집하고 수능 정시로 몇 명을 모집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정시 2월 인원이 어떻고,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이 어떻고, 이거만 얘기하면 쉽겠지만 그런 뉴스는 너무 허다하게도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매년 한 번씩 제가 백전불대라는 입시 전략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은 뉴스로 보거나 아니면 책자를 구입해서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제가 뉴스에도 사실은 많이 올려놓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준이요.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중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뉴스 검색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뉴스를 그 기사화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다 만들어졌던 것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올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올리면 어느 정도 클릭수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긁어서 올렸던 것 뿐인데도 1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실제 결과물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당연히 다른 뉴스, 나침판이나 톡톡에 나왔던 기사들을 가지고 조금 짜깁기 해서 에듀진에 기사를 올리게 되는 거죠. 다른 시각을 넣어서 다르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이 정보를 준다는 것은 매우 이렇게 너무 길어도, 물론 제가 많이 긴 거는 한 50분, 50분짜리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주제를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열독률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제가 오늘 직업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다시 3초부로 빠져서 원래 내용은 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국어 역량을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너무 길어지면 이것도 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아이는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